안녕하십니까. 퇴직금 제도 변경과 관련하여 매우 놀랄만한 커다란 이슈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퇴직금 제도를 전면 개편해 퇴사하면 바로 받는 일시금 퇴직금 제도를 없애고 퇴직연금으로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3개월 이상 근무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소상공인 영세 사업자들에게는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현행법상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금, 일시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돼 있지만 정부는 이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할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의무화 작업이 끝난 이후에 퇴직급여는 일시금 성격의 퇴직금이 아닌 연금으로만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적립했다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체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은행, 증권사 등 사회금융기관에 적립돼 퇴사 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퇴직금보다 안정성은 높지만 퇴사 직후 목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만큼 한편에서는 근로자들이 반발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을 모든 사업장에 전면 의무화하면 소상공인 등 중소 영세업체에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하여 5단계에 걸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300인 이상, 100에서 299인, 30에서 99인, 5에서 29인, 5인 미만 등으로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별도의 퇴직연금공단 신설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처럼 기금형으로 운영해 장기적으로는 벤처기업 투자 등에도 퇴직연금 자금을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퇴직연금이 벤처 투자에 유입이 되면 국내 벤처 시장에 수조 원 규모의 추가 자금이 들어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다만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인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권은 퇴직연금 기금화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제도 개편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들을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푸른 씨앗에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가입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퇴직금 제도와 관련하여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현재 1년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를 3개월만 근무해도 받을 수 있도록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논의가 현실화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3개월 근무한 단기 아르바이트생 등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을 전면 의무화하는 방안이 진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영세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경기 침체 및 내수 부진으로 인하여 대출 이자 갚기에도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힘들다 보니 지난해에는 자영업자 98만 6천 명이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최저임금 상승, 퇴직연금 의무화 등이 맞물리면서 업계에서는 폐업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이직이 활발한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퇴직금이 1년 이상 근속 유인을 제공해 왔는데 이마저도 3개월로 줄여버린다면
이직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여기에 1년 미만에 대한 인건비가 상승하는 효과로 이어짐으로써 소상공인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다음은 노동계, 재계, 정부, 현장 노동자들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동계 입장입니다. 그동안 임금체불 근절 방안으로 퇴직연금 의무화를 주장해왔던 노동계에서는 제도 개편 추진에 환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퇴직연금 의무화를 원칙적으로 환영하며 공단 설립을 통한 공공성과 안전성 보장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 근로기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궁극적으로 1개월 이상 근로한 모든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노총 관계자 역시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과 체불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의무화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 동의를 하고 있다며 플랫폼 종사자나 프리랜서 등 노무 제공자도 가입 대상으로 하는 것 역시 동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재계 입장입니다. 재계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퇴직연금 의무화가 맞는 방향이지만 자칫하면 지불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민선 중소기업벤처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영세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퇴직금 지급 기준을 계속 근로기간 3개월 이상으로 단축하게 되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언론사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퇴직연금공단 신설, 벤처기업 투자 허용, 퇴직급여 적용 대상 확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퇴직연금 가입 등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현장 노동자 입장입니다. 현행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나 부양가족 의료비 지출, 개인의 파산 등의 경우 퇴직연금을 중도에 찾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을 강제화하는 과정에서 중도 인출 요건을 기계적으로 강화하거나 일시금 퇴직금을 찾을 수 없도록 하게 되면 노동자들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가급적 중도 인출을 막고 담보대출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에 대한 세밀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모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내용 참고하시고 퇴직금, 퇴직연금 관리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동영상 주제는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